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렇게 제 시점에서 찍는 뜨개 수다를 가져오겠다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지금 이번 달에는 튜토리얼도 촬영을 해서 촬영 스케줄이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튜토리얼이 촬영할 게 생겨가지고 촬영을 했더니 오디오가 이제 처음에 올린 영상 때처럼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은 페퍼민트 티를 차갑게 우려왔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중간중간에 되게 불편하게 끊겨서 녹음이 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후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고, 뜨개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따로 써놓지 않고 얘기를 막 하기 때문에 이번 튜토리얼 촬영 때처럼 중간중간에 그렇게 오디오가 비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후시 녹음을 해도 어색하고 좀 편집을 하는데 분량이 이제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또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아이패드 거치대라도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패드로 이제 제 시선에서 촬영하는 거를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요 시점에서는 제가 잠깐 방심하면은 제 쌩얼이 조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쌩얼을 들키고 싶진 않거든요. 아니 뭐 인스타그램에 제 얼굴이 쌩얼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그건 좀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가깝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긴장을 빡 한 상태로 오늘은 뜨개수다를 아이패드로 촬영을 해볼게요. 아마 앞으로도 아이패드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제가 무드니트를 뜨고 나서 남은 실로 볼레로를 뜨고 싶어가지고 볼레로 가디건을 그냥 손 가는 대로 뜨고 있는데 지금 실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근데 아직 한쪽 소매 이제 갓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완성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어차피 남은 실 소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거기도 하고 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뜨고 있어요. 이거 소매 한 짝 정도는 나올까 싶기는 한데 소매 한 짝이 나오고 나면은 핏을 한번 보고 소매통이 너무 넓다 싶으면은 풀르고 좀 줄여서 뜨면은 아마 소매가 양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핏이 마음에 들면 그냥 추가 구매해서 좀 뜨죠 뭐. 근데 당분간은 추가 구매를 안 할 것 같고 좀 묵혀놨다가 나중에 생각이 들면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뜨개 수다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왠지 말이 엄청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 둘씩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페퍼민트 티를 우려왔다고 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차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그 차와 연관되어서 생각나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호불호 끝판왕 음료수들의 취향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닥터페퍼랑 탄산음료죠. 닥터페퍼랑 대자와랑 실론티랑
아침 햇살이랑 소래눈 이런 거 호불호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미국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 유아기 때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쭉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두 달씩 미국을 간 적이 있기는 한데 엄마 따라서 근데 그때 이제 닥터페퍼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닥터페퍼는 극호입니다. 저의 추억이 서려 있는 맛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외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파는 100원짜리 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과일 모양이 이렇게 막 인쇄된 종이로 감싸져 있는 그 사탕을 과일 맛 사탕을 다 먹고 나면 안쪽에 카라멜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 카라멜 맛이랑 그 카라멜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나는 종이로 된 심지 맛이랑 이렇게 씹어서 먹다 보면은 종이를 왜 씹어 먹냐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입이 심심해서 저는 그걸 자주 씹었거든요. 그 맛이랑 닥터페퍼 맛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닥터페퍼를 마실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 코의 음료수입니다. 또 이제 저의 추억이 서려 있는 음료수가 바로 대자와인데요. 학교 자판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료를 팔았지만 대학교 때 대자와를 파는 자판기가 있었어요. 아니지, 다 대자와를 팔고 근데 이제 건물마다 그 음료수의 인기도가 다르잖아요. 저희 건물은 대자와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까지 가서 공수해오고 이래야 됐거든요. 여름에 이제 학교에 남아서 과제를 할 때 여름에는 시원한 대자와를 먹고 겨울에는 따뜻한 대자와를 뽑아서 마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자와는 극호 그리고 온도에 상관없이 호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했는지는 모르겠고 인기가 많았던 음료수입니다. 대자와를 거의 다 좋아했었어요. 저는 밀크티도 대자와로 처음 접한 거기 때문에 그 후부터 밀크티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대자와는 극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사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 햇살이랑 소래눈이랑 실론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유튜브 각을 뽑겠다고 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확신이 없는 음료수니까 캔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병으로 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아침 햇살은 병으로밖에 없었고 소래눈은 병이랑 캔이랑 둘 다 있었는데 실론티가 근데 실론티가 우유가 안 들어간 게 맞나요? 원래 우유가 안 들어가 있나요? 병으로 돼 있는 거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제로 슈가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그 호불호가 갈린다는 실론티 본연의 맛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제로가 들어가면 약간 더 불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편의점을 들를 걸 그랬다 후회를 하면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엔 있을 줄 알고. 근데 마트에 없는 거예요. 마트에 세 개 중에 아침 햇살밖에 없고 소래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템트라는 과실주, 과일 맥주 같은 게 이번 달만 990원, 한 캔에 990원 할인을 하길래 사려고 했던 거는 사지 않고 사지 않으려 했던 거를 사버렸습니다. 먹어봤는데 뽕따 맛이 나고 되게 달달하고 알코올도 4.5여가지고 은근히 취기가 오르고 괜찮더라고요. 500ml에 990원이면은 가성비 좋게
그리고 맛도 있게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제 그거 먹었는데 제가 저녁 먹을 때 같이 먹었거든요. 반주 느낌으로. 근데 한 캔을 먹고 뭔가 졸려져가지고 어제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차 호불호에 연관된 질문들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직 모르는 음료수들이 좀 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사서 마셔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영상 때문에 먹으려고 한 거는 맞지만 전부터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음료수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한 문장에 되게를 몇 번이나 말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원래부터도 궁금했었던 음료수들인데 저는 사실 호불호가 그 음식에 있어서 호불호가 좀 특이해요. 보통 이제 그 편식한다는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거의 먹고 그 편식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좀 안 먹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채소류는 편식을 안 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음료수들도 거의 대체로 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소래눈은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래눈이 제일 궁금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사서 마셔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중구난방으로 소개했던 책 내용에 대해서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읽는 책들을 근황을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읽었다고 얘기했던 책이 알랭 로브 그리에의 질투라는 책인데 그 책과 함께 빌려온 책이 있었거든요. 20세기 문학들인가? 뭐 그런 책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단편들을 모은 책들이었어요. 근데 20세기 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체로 좀 되게 내용 자체가 칙칙하고 음침하고 좀 비정한 사회를 그대로 담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제가 유튜브 브이로거 한 분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읽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편 중에 하나를 읽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져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작가 책을 제가 예전에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저랑은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몰랐던 이유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필사하는 노트에서 그분 걸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독후감은 없고 문장 필사만 있으니까 이 책이 저한테 어떤 게 남았었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를 해서 읽었는데 그거 하나를 읽고 나서 때마침 이제 날씨도 되게 구리구리하고 지난주에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날씨도 음침한데 음침한 내용의 소설을 읽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근데 그 음침한 내용이 너무 하이퍼 리얼인 거죠 이제. 세기가 반세기 정도 지났는데도 나이대만 달라지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이래가지고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새로운 책을 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여해온 새로운 책 중에 오늘 말씀드릴 책은 나는 오늘 숨은 시간을 찾기로 했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말하자면 자기계발서류의 책이잖아요. 저는 자기계발서류의 책들을 구태여 보지 않는 편인데 이거를 왜 읽기 시작했냐면
요즘 뭐랄까 시간이 너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5월이고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하고자 했었던 버킷리스트들을 한번 싹 봤거든요. 그게 지금 보니까 다 되게 추상적으로 써놨더라고요. 뭔가 분명히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고 거의 그렇게 추상적으로 쓰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재정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 제가 올해에는 좀 더 제가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한 게 없는데 너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고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 책을 대여를 해왔고 이거는 일어나서 가볍게 10분에서 15분씩만 읽고 있어요. 음. 근데 이 책을 그래서 지금 되게 초반만 읽은 상태거든요. 근데 초반만 읽어도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어찌됐든 이 책은 버려지는 시간을 찾아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뭐 이런 취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쉬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책 자체가. 그래서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이동하면서 멍 때리는 시간이라던가 뭐 이제 끝나고 일이 끝나고 귀가해서 TV를 틀어놓고 TV를 보는 시간이라던가 뭐 주중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인데 어, 사실 뭔가를 하려면 그 시간들을 쥐어 짜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장만 수행을 해도 되게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그런 되게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당연히 휴식도 취해주고 해야지 번아웃 같은 것도 좀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면은 이게 사람도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너무 자주 많이 쓰면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돌아가면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이제 제가 제 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스템을 끄는 일도 없이 시스템 종료도 안 하고 충전기 충전도 제대로 안 하고 아, 그 얘기하면서 나왔다. 그 휴대폰 배터리 얘기를 리드니츠님 라이브에서 하면서 그 배터리가 10%인가 5%인가 아래로 계속 있다가 방전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방전이 계속되면 배터리 수명에 되게 좋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5%, 10%에서 계속 써가지고 방전이 되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제 몸을 잘 알고 아껴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되게 그런 시간들을 좀 평가절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얘기 같은 것도
이제 예로 들어서 쓰시는데, 이제 요즘 가장들은 주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월급 기계로 인식이 된다면서 갔다 오면은 자기만의 시간 가져야 되니까 TV 보고 주말에는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고 이러지 말고 가장이 돈만 갖다 주는 게 가장이 아니고 가족끼리의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시간을 가치 있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아내와 아이 입장에서는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거를 감당하려면은 충분한 체력이 있어야 하기 마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점점 그 출산율도 떨어지고 비혼주의도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좀 직장도 어느 정도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은 이제 직급이 오르고 막 월급도 늘어나고 그러고 가정도 그냥 얼레벌레 막 해도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좀 망가진 채로 자라도 그거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라던가 그런 아이들의 심리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성이 많이 도드라졌잖아요. 되게 다방면으로 많은 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마음의 아픔을 자기 아이한테는 대물림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완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직장에서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다고 이제 승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또 더 완벽한 나로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뭔가 지금 세대가 되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너무 산으로 갔네. 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책에 있어서 좋았던 점은 또 뭐냐면 그 시간 관리랑은 무관한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뭐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하면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얘기를 조금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카이로스의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카이로스가 기회의 신인데 앞머리가 되게 많고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목 뒤쪽에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카이로스보다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기회가 앞에 있으면 앞머리가 무성하니까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뒤에가 대머리라서 뭐 머리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발목에 달린 날개가 이제 빨리 사라지게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 모습을 상상한 그리스 사람들이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흥미롭게 본 부분이었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실천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축을 가로축, 세로축을 해가지고 이제 위쪽은
일의 중요도,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그러고 세로로는 일이 급한지, 급하지 않은지, 이게 이렇게가 바뀌었나? 아니면 이렇게인가 한데,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데 기간이 많이 남은 거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미루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완수를 하고, 이제 안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 일은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 되게 친했던 동기 언니가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하루에 하는 일들을 거기에 이렇게 적어봤는데, 그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유튜브 보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SNS 보고 그런 시간이 거기에 속하는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고 이제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 유용할 것 같은 정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어, 아무래도 개발서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어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극단적이랄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휴식하는 시간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런 멍 때리고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TV 앞에 누워있고 그런 시간들에서 저는 약간 삶의 낭만 같은 거를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에서는 맞지 않았으나, 요즘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서 하루를 좀 알차게 보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처음으로 좀 알차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틈 없이 빽빽하게 열심히 사니까 그에 대한 반동으로 월요일에 아주 완전히 풀어져서 완전 빈둥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철저함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보내야지 다음날도 비슷한 정도로 열심히 보낼 수 있는지,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하루 열심히 살아서 1.6일치 일을 했다 쳐도 다음 날에 이제 그 여파로 아예 아무 일도 못하면 그냥 이틀이 각각 0.8일치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균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빈둥대는 시간 없이 해야 할 일 리스트들을 마구 해치우면서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빈둥댈 시간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가 가기 전에 빈둥댈 시간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자기 전에 한 11시쯤에 할 일이 다 끝났는데 빈둥댈 시간이 없었으니까 빈둥대고 싶어서 새벽 5시까지 제가 빈둥빈둥 대면서 의미 없는 거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만족을 하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도 좋기야 좋지만, 저의 페이스를 알고 제가 가진 페이스의 110% 정도로
105에서 110% 정도로 하루를 운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 맞는이라고 하니까 또 연관돼서 생각이 난 건데, 국내에 뜨개 도안 작가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 전에도 적지 않았지만, 뭐랄까, 마음에 쏙 드는 작가는 없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작가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동안에 다른 분들의 도안만 뜨면서 제 도안은 뜨지 않고 그렇게 뜨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른 분들의 도안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하는구나. 그분들의 도안에서의 형태가 핏이 이제 제가 원하는 핏이 아닌 경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뜨개 도안을 구매해서 떠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옷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옷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드는 옷의 도안 작가분을 애용을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저만 하더라도 이제 되게 허리 쪽이 슬림하고 총 기장이 짧은 옷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의 체형이 유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만드는 스타일의 옷이 마음에 엄청 안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작가분들을 쭉 보면 총장도 이제 취향이 있거든요. 이제 엉덩이 닷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60cm 정도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적당히 안정감 있게 내려오는 게 54에서 56cm. 좀 크롭이다 하면은 48cm에서 짧게는 42cm까지도 이제 크롭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짧은 아예 브라탑 같은 식으로 더 짧게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작가분들마다 주로 하시는 기장이 있고, 주로 하시는 실루엣이 있어요. 수미님, 니츠포르모아의 수미님을 보시면, 되게 실루엣 자체가 옆에서 봐도 좀 봉긋하게 떨어지고 앞뒤로도 좀 봉긋한 느낌으로 옷을 많이 뜨시거든요. 그리고 기장도 키가 작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짧은 편에 속하고 특징적으로 하시는 실루엣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체형에 잘 맞으셨던 분들은 수미님의 도안을 계속 사면은 계속 비슷한, 그러니까 실패 없이 만족을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좀 작게 만드는 편이고, 작고 짧고 붓게 만드는 편이고, 또 누가 있을까? 김뜨개님? 김뜨개님의 도안은 대체로 여기가 되게 넓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어깨 쪽에서 드러나는 살이 좀 넓은 편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진동도 좀 기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게 핏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고,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해서 여리여리함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몸통이 제 원래 몸보다 많이 커지면은 별로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고 그냥 그 크기의 몸처럼 보이거든요.
아무튼 작가분마다 추구하시는 스타일이랑 추구하시는 옷의 실루엣이랑 이렇게 각자 다른데 그게 한번 마음에 드셨던 작가분들 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저도 앞으로는 다른 작가분들의 옷을 뜰 때는 살짝 제 입맛을 첨가해서 변형을 해서 떠주려고요. 이번에 무드니트에 변형을 넣어서 뜬 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무드니트와는 굉장히 먼 옷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저는 만족을 했고 제가 만족을 해서 잘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제 도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들게 떠졌고 잘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도안에서 변형을 넣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형을 넣어주려면 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변형을 넣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만족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니드니츠님 라이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주 어린이날에 있었던 라이브에서 막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도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탑다운으로 뜨고 있거든요. 몸통까지 딱 바인드 오프를 그 라이브에서 하고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 네크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가디건인데 탑다운인데 그래서 저 풀러야 될 것 같다고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슬퍼해 주셨거든요. 그게 모헤어로만 뜬 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른 다음에 이제 어찌저찌 풀른다 해도 이제 뜯어져 가면서 풀르면은 모헤어가 순식간에 엄청 누더기처럼 되잖아요. 그걸로 다시 떠봤자 새 옷처럼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얼렸다가 풀면은 모헤어가 덜 엉키고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때마침 제가 모헤어 단독으로 뜬 걸 풀러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옷을 얼려놨었어요. 그러고 오늘 촬영 직전에 한번 풀러봤거든요. 근데 딱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해봤는데 별 차이 없고 제가 글로레이스 삼합으로 뜨고 있는데 글로레이스는 이제 워낙에 모헤어 같은 질감인데도 잘 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풀리는 거랑은 별개로 모헤어가 떴다가 풀르면은 다시 떴을 때 좀 헌옷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서 떠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게 풀으면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도안을 한 달을 통째로 쉬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한다 해도 한 달 만에 도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달 정도 걸릴 텐데 중간에 이렇게 삐거덕 되니까 그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그리고 그 라이브에서 그렇게 푸르시오를 향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라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 라면 방송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문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저는 라면 한 봉지를 먹다가 물려서 다 못 먹거든요.
먹다 보면은 질리고 정 떨어져서 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경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수습하려고 근데 짜파게티는 하나 다 먹고 나서도 아쉽다. 짜파게티 좋아한다. 얘기했는데 뒤늦은 수습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들 하나둘씩 양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 라면 도중에 질려서 못 먹는다고. 이게 배가 불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막 MSG의 맛이 그렇게 확 물려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요리답게 해가지고 라면을 먹으면은 그래도 좀 맛있으니까 그거는 더 잘 먹거든요. 아무튼 그 라이브 말미에 지금 물을 올리네 마네 뭐 지금 참아서 아침에 먹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진짜로 먹은 사람들은 스토리에 태그해서 보여달라고 니드니츠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날에 짜파게티를 먹었는데 사진 찍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 달걀 후라이가 기가 막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답니다. 라면 얘기하니까 갑자기 라면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고 이제 니드니츠님 라이브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린이날에 이제 가족끼리 저녁 식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제 채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구독이나 영상 보는 것도 흥미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굳이 안 볼 건데 구독을 막 강요하고 시청을 강요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보는 사람들이 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차피 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는 아니라서 뭐 아무래도 제가 도안을 만들다 보니까 저를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그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녁 식사 모임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순식간에 구독자 수가 10명씩 뻥튀기가 됐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자기가 있었던 카톡방에 제 채널을 공유를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고모를 통해서 이 채널에 오신 분도 계세요.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방에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때 아주 꼬꼬마 시절을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오랜만이고요. 반갑고요. 여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뜨게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 될 거니까 라디오 틀어놓는 기분으로 틀어두시고 뭐 할 일 있으시면은 할 일 하시고 뜨개를 하신다면 뜨개질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모를 통해서 오신 분 같은데 제 지난 영상 댓글에 요즘같이 숏폼 영상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느린 템포의 1시간짜리 영상이 올라와서 뭔가
반갑다고 하셨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숏폼 영상 저도 엄청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는 하는데 뭔가 그런 SNS 중독,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좀 더 책을 읽기 시작하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모두 어느 정도 유익함은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스크립트 없이 냅다 시작하는 때도 있지만 항상 조금이라도 유용함을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수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었던 유용함 중에 첫 번째가 아까 그 시간 관리하는 표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축을 나눠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급한지 안 급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나누는 그 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북튜버가 계세요. 책을 리뷰하는 채널인데 제가 예전에는 겨울 서점을 잘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게 되면서 구독 취소를 했었는데 요즘 제가 보는 북튜버는 줄여서 너진똑, 풀네임으로는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채널입니다. 어쩌다가 알고리즘 타고 들어가서 보게 된 채널이고요. 그 채널은 책을 요약 정리해주는 채널인데 요약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게임의 형태를 따서 요약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항상 끝에 영상의 끝에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으로는 책을 전부 설명할 수 없으므로 직접 읽어보라고 권하는 말이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소개되는 책들도 되게 고전인데 어려워서 못 읽었었던 책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로드가 일정하지는 않고 그래, 영상도 엄청 긴 스타일은 아니라서 뭔가 항상 손꼽아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채널이기는 한데 취향에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얻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볼까 봐요.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2,000 팔로워를 달성을 했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많은 팔로워가 생길 줄은 몰랐는데, 물론 그 중에는 부업 광고 계정이라던가, 그냥 광고 계정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2,000명 달성한 김에 2,008 기념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입니다. 아직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안을 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식상한 것 같고 그리고 제 도안을 원하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도안을 보내드리는 사람을 추첨하고 끝내고 싶지는 않고 조금 더 기념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뜨게 하는 시간도 갖고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야말로 원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죠. 팔로워 이벤트인데. 역시 무난하게 도안을 드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을 하면서 혼자 정리를 해버렸네요. 원래는 의견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2000 기념 리그램 이벤트 하면서 도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안 많이 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달부터는 여름뜨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이런 모헤어나 울 종류를 빡세게 빨리 떠서 F4를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새들을 튜토리얼 찍는 거를 에어울로 찍고 있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디오가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후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후시 녹음을 하고 이제 소매 분리하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녹음을 먼저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거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냥 일단 찍고 편집을 나중에 나의 고통으로 미뤄야 될지. 이게 오디오가 한번 날아가니까 튜토리얼이면 더 시간이 짧을 텐데도 불구하고 편집이 너무 고되져요. 그래서 도저히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뜨개 수다를 폰으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사실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촬영을 하기 전에 필기 시험을 예약을 해놨답니다. 제가 매년 버킷리스트에 운전면허 따기가 있었는데 올해야말로 진짜로 따야겠다 싶어가지고 필기 시험을 신청해놨고요. 건투를 빌어주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게 저는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로주행을 못 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이를 들고 보니까 제가 제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주행을 배우러 간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 없이 옆에서 윽박 지르기만 하니까 무서워서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면 왜 자꾸 그렇게 윽박 지르세요?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 학원 데스크에 가가지고 그 강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뭐라고 해야 돼? 저는 성인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일이 빠른이어가지고 성인도 아닌데 그런 걸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만 그 큰 돈 들여서 준비했던 면허 시험을 그냥 드랍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때보다는 잘 알고 그러고 그때에는 제가 안경을 쓰면 너무 못생겨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그 안경을 시력이 나쁜데도 오랫동안 안 쓰고 다니면 앞에 펼쳐져 있는 전원을 골고루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가 없고 한 번에 한 가지 정보밖에 못 봐요. 이게 운전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하냐면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차가 봐야 되는 신호등이랑 사람이 봐야 되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뭐 과속 방지턱이 있고 사람들이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렇다고 쳐봐요, 상황이. 그러면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니까 많이 봐야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정지선이랑 신호등밖에 못 보는 거야. 신호등이 바뀌려고 해요. 그리고 정지선을 보면서 신호가 바뀌려고 하는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지나가면은 보행자를 못 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행을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옆에서 강사 선생님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면은 이제 자꾸 급정거하고 선생님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이 성격이 되게 안 좋아서 계속 윽박질러. 그러니까 저는 되게 면허 시험도 아니었어. 그때는 주행 연습이었거든요. 저는 그 주행 연습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전면허가 무슨 해의 버킷리스트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야말로 이제 안경 쓰는 거에도 익숙해졌고 요즘에는 렌즈도 좀 끼기 시작했으니까 올해야말로 면허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랑 동거를 하는데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도로의 상황을 정보를 한 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왠지 운전을 할 때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뭐 한 번에 못 붙어서 다시 재시험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따볼게요. 지금 대학생들이 종강하기 전에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디 종강 전에 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건투를 빌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그러고 저는 다음 주에도 도움이 되거나 힐링이 되거나 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럼 안녕.